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생 선생님께서 훌륭하신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다 집중해서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교생 선생님이 해줬던 수업을 잠깐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먼저 나눠줬었던 문제 프린트를 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오늘 문제 프린트 풀이까지를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문제 풀이는 목요일로 넘길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 교과서 68쪽이랑 국어 공책을 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책을 꺼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학교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장이죠, 문장.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의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였고, 우리는 이 문장이 다시 주어가 한 번,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문장과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인 문장을 혼문장, 주어 2번, 서술어 2번 이상인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했었죠. 혼문장은 쉬운데 겹문장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겹문장은 다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으로 나뉘어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학교에서 이어진 문장을 2개로 나누는 것까지 배우고 우리 헤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두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선생님이 그때 설명해줬던 거 다 기억나나요? 종속적이라는 것의 뜻은 문장 2개가 이어져 있는데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서로 2가지의 문장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눴었는데 어떤 의미였죠? 3개씩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는 나열, 대조, 선택, 이렇게 3개가 중요하다고 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원인, 조건, 의도, 이렇게 3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는 프린트 넘버 2, 넘버 3 요거를 활용해서 복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 지난 시간 우리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생 선생님께서 아는 문장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아는 문장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 이렇게 5개가 있었고, 각각의 이름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5가지가 있다까지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아는 문장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아는 문장은 문장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문장이 주어 2개, 서술어 2개겠죠. 왜냐하면 겹문장이니까, 당연히 겹문장이니까 주어 2개, 서술어 2개인데,
만약에 이어진 문장이라 하면 주어 서술어 하나씩, 주어 서술어 하나씩 이런 형태로 이어져 있었는데 아는 문장은 이 전체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이 안에 안긴 문장이 있었어요. 안긴 문장. 그래서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런 모습으로. 아까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런 모양이었는데 아는 문장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 주어, 서술어, 안긴 문장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각각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68쪽부터 69쪽을 아마 필기를 했을 텐데 잘 못 적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정답을 다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68쪽이에요. 교과서 68쪽에 보면 아는 문장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4번 나와 있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1과 2의 목적어를 살펴보고 그럼 선생님이 목적어는 뭐라고 했더라? 뒤에 을, 를이 붙는 거. 목적어를 살펴보고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1번 동그라미는 진실을이라는 목적어가 와서 얘는 그냥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단어, 진실에 을이 붙어서 목적어로 쓰였대요. 근데 2번 동그라미를 보니까 바로 이건 거죠. 이 문장 전체에서 서술어는 알았다. 서술어.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주어. 근데 얘들아 여기 주어 서술어가 또 있다는 거야. 떠났다. 서술어. 누가 떠났어요? 그가. 주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체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부를 거고 이 아는 문장 속에서 주어 서술어인 그가 떠났음을 요게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명사인 진실 자리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에서는 문장인 그가 떠났다의 을이 붙어서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보면 이 전체 문장 2번 동그라미 문장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알았다. 그가 떠났다.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고 큰 문장이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 인데 그 안에 그가 떠났음 이거를 그가 떠났다 라는 문장을 안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더 큰 거 다른 흙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애를 우린 아는 문장이라고 부를 거고 그 안에 다른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부처럼 쓰이는 애를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밑에 위 그림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를 써볼 건데요. 이 문장에서 안긴 문장은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르면 되겠어 라는 거죠. 얘는 그냥 우리가 그가 떠났음 대신 우리는 진실을 알았다. 이렇게 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명사가 오는 자리니까. 명사가 올 자리에 지금 문장이 온 거예요. 문장이라 하면 주어 더하기 서술어가 온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절에 대해서는 교생 선생님도 설명해줬다시피 여기 나와 있어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지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 더하기 서술어라고 부릅시다. 이 절이랑 구 이런 거는 영어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표시된 단어 대신에 문장을 넣어서 아는 문장을 만들어 보재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 정답을 써놨는데 첫 번째부터 봅시다. 나는 그 모자를 썼다. 그러니까 모자는 모자인데 그 모자잖아. 그러면 이 그는 문장 성분이 뭐야? 관형사죠. 관형어.
미안해. 관용어죠. 자, 그러면 언니가 모자를 만들다를 이렇게 바꿨어요. 나는 언니가 만든 모자를 썼다. 모자는 모자인데 언니가 만든 모자. 그러면 얘 전체가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데 얘가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데 언니가 만들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를 관형절이라고 부르고 이 문장 전체를 우리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밑에 애도 볼게요. 아기는 귀엽다. 얘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귀엽다라는 서술어 대신에 눈동자가 맑다라는 문장을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눈동자가 맑다 이렇게 전체 주어는 아기, 전체 서술어는 눈동자가 맑다로 하고 싶은데 이 서술어에 보니까 다시 맑다 서술어, 뭐가 맑아? 눈동자가 주어 이렇게 다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어긴 서술어인데 얘는 절이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아래 또 볼게요. 동생이 슬며시 다가왔다. 서술어 다가왔다. 누가 다가와? 동생이 주어. 다가오긴 다가오는데 슬며시 다가와요. 그럼 다가왔다를 꾸미니까 얘는 부사어인데 이 부사어 대신 소리도 없다. 주어 서술어. 소리도 없다라는 문장을 이 자리에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가왔다. 서술어. 동생이 주어. 인데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긴 다가왔는데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얘는 자체로 부사어인데 이 부사어를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어를 보니까 다시 없다. 서술어. 뭐가 없어? 소리가. 주어. 이렇게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자, 아래도 또 볼게요. 여기. 사람들이 휴식을 원한다. 원한다 서술어. 누가 원해? 사람들이. 무엇을? 휴식을 원해요. 얘는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다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술어 원한다. 누가 원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그러면 이 전체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다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승하다 서술어. 누가 우승해? 우리 반이. 대회에서는 그냥 부사어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가진 문장이 여기에서는 얘들아 휴식이 뭐예요? 명사잖아요. 휴식은 명사. 이 명사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자, 아래도 또 볼게요. 민수는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면 말했을 뿐이다. 이게 서술어고 누가? 민수가. 주어. 을을 붙었으니까 얘는 목적어인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걸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는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얘는 직접 인용이고 따옴표가 있으니까 아래 애는 간접 인용이에요. 뭐 둘 중에 뭐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민수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안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은 문장의 종류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빨리 정리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그때 얘들아 일단 여기 5번 먼저 하고 그때 선생님이 나눠줬었던 프린트 넘버 4, 4번 프린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5번 먼저 봅시다. 다음 축제 안내문에 쓰인 문장의 짜임을 알아보고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요거 2개네요. 하나, 둘. 요걸 한번 봅시다.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당신의 눈에 새겨집니다. 이 문장이랑 장미와 함께하면 사랑이 싹 틉니다. 이 문장 2개를요. 우리는 문장의 짜임을 알아볼 거예요.
짜임을 알아보라는 말은 얘들아, 얘가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만약에 겹문장이면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요거를 나눠보라는 건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이어진 문장이고 어떤 게 아는 문장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더 쉬운 거부터 하자. 얘가 더 쉽지, 얘. 얘는 왜 쉬워? 장미와 함께하면 사랑이 싹틉니다. 얘도 얘들아, 싹틉니다 서술어. 뭐가 싹터요? 사랑이 주어. 함께하다 서술어. 장미와 함께하다. 얘는 서술어겠죠. 뭔가 주어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장미와 함께하면 뭐 이런 정도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서술어 2개, 주어 2개니까 얘는 겹문장이고 겹문장 중에서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네가 나한테 책을 빌려주면 청소를 대신 해줄게. 이거 기억나? 이거 의미가 어떤 거였죠? 의미로 나눴을 때는 선택, 뭐 나열, 대조, 선택, 원인, 조건, 의도 이거 중에 뭐였어? 얘는 조건이었죠. 조건. 너가 뭐뭐 하면 뭐뭐 할게. 이거. 장미와 함께 하면 사랑이 싹 타요. 장미와 함께 안 하면 안 싹 틀 수도 있는데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장미와 함께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사랑이 싹 틉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볼게요. 이어진 문장을 찾아 짜임을 분석해 보세요. 이어진 문장은 얘니까 얘 한번 분석해 봅시다. 문장 분석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로 나눌 수 있어? 일단 가운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연결? 생각해 보세요. 연결 뭐라고 하기로 했어? 그쵸? 연결 어미라고 우리 하기로 그때 했었죠. 여러 가지 연결 어미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을 일단 나눠봅시다. 장미와 함께하다. 연결하는 말은 면. 뒤에 문장은 사랑이 싹 틉니다. 그럼 얘는 대등하게 이어져요? 종속으로 이어져요? 의미가 조건이니까. 우리 했지? 나열, 대조, 선택은 대등하게, 원인, 조건, 의도는 종속적으로. 근데 여기에 속하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아래 볼게요. 얘는 그럼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당신의 눈에 새겨집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딱 봐도 어렵겠죠? 한번 봅시다. 아는 문장은 전체니까 이걸 한번 써볼게요.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당신의 눈에 새겨집니다. 자, 그럼 얘들아 차근차근 해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일단 문장 전체의 서술어 뭐예요? 새겨집니다. 뭐가 새겨나요? 새겨져요?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요게 새겨지겠죠. 그러면 얘는 주어. 꽃이 당신의 눈에 새겨집니다. 벌써 어려워, 그치? 근데 얘들아, 꽃은 꽃인데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에요. 근데 얘들아, 얘는 피어나다 다시 뭐야? 얘 서술어지. 뭐가 피어나? 밤하늘에 꽃이 피어나겠죠. 여기에 주어가 이제 꽃이 밤하늘에 피어나다 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 뭐 생략돼 있는 것 같아요. 꽃이 밤하늘에 피어나다. 피어나긴 피어나는데 어디에 피어나냐면 밤하늘에 피어나요. 그럼 얘는 부사어가 되겠고, 새겨집니다. 새겨지기는 새겨지는데 눈에 새겨지니까 얘도 부사어가 되겠고, 눈은 눈인데 당신의 눈이니까 얘는 관형어가 되겠죠.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새겨집니다 서술어고 주어가 꽃이인데
꽃은 꽃인데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고 이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밤하늘에 피어나다 라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문장이 꽃을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그냥 관형어가 아니라 관형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는 맞췄어. 관형절. 그럼 안긴 문장은 밤하늘에 피어나다인데 이건 주어가 없으니까 우리 주어를 써줍시다. 꽃이. 이렇게. 만약에 밤하늘에 꽃이 피어나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꽃이 밤하늘에 피어나다 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다양한 짜임으로 세 번째 축제 안내문에 들어갈 문구를 만들어 보자. 이거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프린트 4번 프린트 꺼내실래요? 선생님이 나눠줬었던. 만약에 이거 없으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 PDF 파일 올려줬었는데 만약에 또 없을까봐 오늘도 선생님이 올려놓을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자, 요건데요. 요거는 우리 교생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프린트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빈칸 안 채워져 있으면 지금 잠시 멈추고 이거 채워보세요. 잠깐 진짜 멈추고 채워보세요. 왜냐면 혼자 안 해보면 계속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다 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넣어 아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안 긴 문장의 종류를 판별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일단 밑줄 친 부분에 넣을 거고 안 긴 문장의 종류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는 저 노래를 들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 가로 채원이가 노래를 추천해 주다 라는 걸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저 노래 대신에 넣으래. 그럼 얘들아 일단 문장 성분부터 분석해보면 노래는 노래인데 저 노래잖아. 그럼 이 자리가 뭐야? 관형어 자리잖아요. 관형어 자리. 그러면 얘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당연히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이 안에 나는 노래는 노래인데 채원이가 추천해준 노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는 채원이가 추천해준 노래를 들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는 노래인데 채원이가 추천해준 노래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 왜냐하면 여기 채원이가 주어 추천해주다 서술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냥 나는 저 노래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 저는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문장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관형어인데 이건 이제 관형절이 되는 거죠. 자, 아래도 한번 볼게요. 형신이는 손가락이 길다. 대신에 형신이는 밥을 먹는다를 넣고 싶대요. 그럼 이건 그냥 쓰면 되겠네. 형신이는 밥을 먹는다. 그럼 얘들아 주어 다른 색으로 쓰자. 주어 형신이는 서술어 밥을 먹는다. 근데 뭐 이거 자체로 또 밥을 먹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네요. 을 아는 문장. 자, 그러면 아래 또 봅시다. 홍민이는 게임을 좋아한다. 이 명사 자리네요. 명사. 그럼 당연히 여기 명사절을 아는 건 것 같고 이 안에 이제 넣어 봅시다. 홍민이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뭐 책 읽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좋아한다가 서술어이고 홍민이는 주어인데 뭐를 좋아하냐면 책을 읽는 것. 읽다가 다시 서술어고 책을 읽다. 홍민이는 책을 읽다겠죠. 주어에는 홍민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서술어 2개 이상이니까 얘는 명사절을 하는 문장. 아래도 봅시다. 수영이는 비밀의 문을 열었는데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었다를 수식해주네요. 얘는 부사어 자리이고 부사절. 주영이는 뭐라고 해야겠어? 아무도 모르게 비밀의 문을 열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열은 거고 아무도 모르게는 다시 모르다 서술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주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서술어 2개니까 부사절. 마지막이네요. 지민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뭘 말했냐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했네요. 얘는 지민이는 담담하게 치킨이 먹고 싶다 라고 말했다. 얘는 인용절. 사람의 말을 인용한 절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우리 적용 학습 활동을 좀 해볼 거예요. 교과서 71쪽. 여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71쪽을 펼쳐주세요.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설명 가운데 잠깐 하나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거 서술절. 서술절 설명이 예문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으로 우리 다른 예문으로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헷갈리고 안 될 것 같아서 좀 바꿀게요. 형신이는 뭐로 해볼까? 형신이는 손이 예쁘다. 요거로 해봅시다.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까 밥을 먹는다는 그냥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예문을 이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예를 한번 분석해보면 서술어는 예쁘다. 누가 예뻐요? 형신이는 예쁘죠. 주어. 근데 손이 예쁘다니까 여기 다시 주어, 서술어. 이렇게 서술어 안에 형신이는 손이 예쁘다. 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예문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는 교과서 71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헛 문장과 겹 문장의 표현 효과를 알아보자는 건데요. 이거는 활동이 헛 문장으로 했을 때 이제 장단점이 있고 겹 문장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헛 문장은 주어 1개, 서술어 1개. 쥐랑 새 같이 보이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어 1개, 서술어 1개고 겹 문장은 주어 2개 이상, 서술어 2개 이상인 문장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가 더 길겠어? 당연히 겹 문장이 더 길고 헛 문장이 더 짧죠. 짧은 문장, 짧은 문장, 짧은 문장 이렇게 이어진 거랑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문장의 표현 효과의 차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부터 볼게요. 눈을 떴다.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숙제가 있었지. 그 책상에 앉았다. 책을 폈다. 이거다. 호시야 겹이야. 얘는 호수로만 이루어져 있네. 계속 호시 맞네요. 근데 숙제 몇 쪽이었더라? 생각나지 않는다. 민수 알 것 같았다. 문자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못하는 게 아닐까? 초조하기 시작했다. 문장이 짧게 호흡이 있죠. 나 한번 볼게요. 눈을 뜨니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9시 6. 깜짝 놀랐다.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책상에 앉아 책을 폈다. 근데 몇 쪽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민수는 알 것 같아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 길어. 나는 이러다 숙제를 못할까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거 더 길죠? 얘는 견문장이 많이 쓰였네요. 자, 그러면 아래 봅시다. 뭐라고 하고 싶어? 가는 혼문장. 혼문장을 사용했고 나는 견문장을 사용했어요. 그럼 표현 효과를 여기서 알려줬네. 혼문장은 사건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 을 준다까지 할까? 밑에는 사건이 뭔가 논리적이고 논리적 관계가 잘 드러나죠. 잘 드러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해가 됐겠죠? 혼문장은 빠르고, 왜냐면 짧은 호흡이니까. 그 다음에 견문장은 길고 논리적이고 뭐뭐 해서 뭐뭐 했고 뭐뭐기 때문에 뭐뭐 했고 막 이런 논리적인 관계가 잘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7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와 나를 읽고, 얘도 혼문장 견문장의 이제 뭔가의 특징 같은 걸 정리하는 내용이네요. 가 봅시다. 태풍 쏠릭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을 명령했다. 고등학교는 권고했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어쩌고 했다. 이거는 더 짧고 그럼 호시 많이 주로. 나는 보자. 태풍 쏠릭이 서해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지역은 후회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미 길어요.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새벽 2시쯤 전북 서해안에 상륙하였다가 내일 오후에나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고 너무 길어.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간대에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장이 기네요. 견문장이 많겠죠. 자, 그럼 아래 봅시다. 가를 읽은. 주로 무슨 문장이야? 주로 혼문장으로 구성되어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뭐를 알기 어려워? 아까 앞에서 했어. 얘는 논리적인 관계를 알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관계를 알기 어려워요. 왜냐면 논리적 관계는 무슨 문장의 특징이니까? 견문장의 특징이니까. 자, 그럼 아래 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을 나에서 찾아 적절하게 고쳐 써보자. 근데 나는 얘들아 너무 길었잖아. 얘는 투머치였어. 그래가지고 여러 문장을 지나치게 합칠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우리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위에서 나눠보자. 이거 엄청 긴 거. 이에 따라 여기까지 엄청 길잖아. 그러면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너무 기네. 그러면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자르고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고치라는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는 하지 말자. 위에서 그냥 나눠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는 문장을 복습하고 혼문장, 견문장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프린트 넘버 5 나눠줬을 거예요. 이거 다 나눠주신 거 기억나죠? 요거 꺼내서 우리 문제 풉시다. 요거 문제 풀고요. 오늘은 요거 문제 풀이 할 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 시간이 기니까 요거 문제 풀이를 목요일날 하도록 할게요. 목요일날 원래 보고하는 글쓰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 마무리하고 보고하는 글쓰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목요일까지 풀어오세요. 그리고 오늘 공책 정리하시고
요거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야 될 부분을 선생님이 텍스트로 올려드릴게요. 확인하시고 정리하고 숙제하시고 우리 목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